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내셨지요? Let's enjoy Dr. Y 폐 영상. I'm Dr. Y, Medical Professor, Chest Radiologist in Seoul, Korea. 오늘은 46번째 시간, 폐암과 PET-CT, PET-CT in lung cancer, 폐암 환자에게 있어 PET-CT는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닥터 포겔과 웨인라이트가 하신 말씀, Structure without function is a corpse. Function without structure is a ghost란 말. 구조는 있는데 기능이 없는 것은 시체이고, 기능은 있는데 구조가 없는 것은 유령이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 CT와 펫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함께 있어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죠. 콥스도 안 되고 고스트도 안 되고 둘이 같이 있어야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이 전부입니다. 폐암에서 PET-CT의 역할. 첫 번째, 폐암을 진단하고 폐결절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Non-small cell lung cancer에서 TNM 병기, TNM 스테이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세포암에서 병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암 치료를 한 다음 그 반응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수술 및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또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작게는 인시덴탈 캔서를 찾아낼 수 있고, 핏폴이 있는 것을 알 수도 있겠고 조직 검사할 때 타겟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 감상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폐암인지 진단하는 경우, 결절을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CT에서 이런 2cm 결절이 있습니다. PET-CT를 찍었더니 업테이크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은 폐암이 아니구나, 양성이구나. 비나인 양성 결절로 나왔습니다. 아말토마의 케이스입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좌하엽의 심장 뒤로 2cm 크기 SPN 결절이 보이죠? PET-CT MIP 이미지로 보았더니 핫 업테이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Non-small cell lung cancer, 폐암으로 나왔습니다. T-스테이징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우하엽에 2cm 크기 결절이 보이는군요. PET-CT MIP 이미지로 보았더니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T-스테이징은 여기에 국한되는구나. 그래서 T1 스테이징으로 결정지었습니다. 다음 TNM의 두 번째 단계 N 스테이징입니다. CT상에서는 T1 튜머가 있고 종격동 입실레터럴의 림프절이 있고 서브카라이널 림프절도 있습니다. PET-CT로 보았더니 왼쪽 거는 다 포지티브 핫 업테이크가 있습니다. 서브카라이널은 업테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포지티브라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N2 스테이징이죠. 림프노드인 경우에는 CT도 그렇고 PET-CT도 그렇고 약간 부정확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장비, CT 장비와 PET-CT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림프노드, 작은 림프노드의 특성상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스타시스 M 디스크립터입니다. 이미 튜머가 크고 right lower collapse가 있고 흉수가 꽤 많은 것과 또 아주 작은 결절들이 있어서 폐 전이가 있는 걸 짐작할 수 있고 심장 뒤에는 이렇게 덩어리까지 있군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PET-CT MIP 이미지로 보았더니 이것이 다 튜머, 림프절, 폐전이, 온갖 뼈에 다 전이가 있지요. 굉장히 전이가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은 제일 나쁜 M1C 스테이징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신 사진이죠. 스몰셀 렁 캔서가 오른쪽에 있고 같은 쪽 림프절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PET-CT로 보았더니 전부 다 있고 척추뼈에, 넓적다리뼈에도 가 있습니다. 한쪽에만 있으면 리미티드 스테이징인데 그 이상 번졌으므로 익스텐시브 스테이징이 되겠습니다. 병기가 더 나빠졌죠. PET-CT를 하고 났더니
암 치료 반응을 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Treatment Response Evaluation이 되겠습니다. 엑시알 펫CT로 처음에 보았을 때 이렇게 크게 림프절에 침범이 있었는데 석 달 동안 치료를 받은 뒤 매스 자체가 거의 사라지고 업테이크가 하나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굉장히 좋죠? 스몰셀 렁캔서 초기 반응은 이렇게 멋지게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뒤의 반응은 조금 나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림 감상 시간에는 밀러의 비너스상 그리고 젊은 여성의 체스트 엑스레이 모두 건강한 여성상이었죠. 오늘은 한편으로 건강한 젊은 남성상을 보겠습니다. 남성 체스트 엑스레이 그리고 인류가 만든 최고의 조각상이라는 다비드상, 성경에 나오는 다비드입니다. 갤러리아 델 아카데미아 피렌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보는 조각상은 실물이 아니고 모조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멋있는 작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금연하셨다고요? 감축드립니다. 올해 하신 일 중에 제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수술 및 방사선 치료 계획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Radiation Therapy Planning, Chest X-ray, 좌상엽 허탈이죠? Left Apollo Collapse. 엑시얼 CT를 보았더니 튜머가 있고 콜랩스가 있습니다. 약간 튜머, 종양의 경계가 애매한 듯도 보이기는 합니다. 펫CT를 보았더니 반짝거리는 것이 동그랗죠? 암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뒤쪽까지는 굳이 방사선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 플래닝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만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플로럴 메타스타시스, 흉막으로 전이한 경우, CT로 애매한 경우에 펫CT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인시덴탈 캔서, 사실은 억울하죠. 암이 하나 있는 것도 억울한데 우연히 검사 중에 또 다른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는 셰익스피어의 명언이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그 반대도 있겠죠. 반짝이지 않는다고 금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검사할 때 타겟을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흉막 전이를 볼까요? 이미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도 흉막 전이를 알 수 있습니다. CT 엑시알 이미지에서 이렇게 두껍게 흉막의 전이가 있죠. 펫CT에도 반짝거리면서 길게 막이 늘어져 있습니다. CT도 대략 잘 보는 편인데 아주 작은 경우, 아주 조금만 퍼진 경우에 CT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시덴탈 캔서, 우연암이라 그래야 되나요? 참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폐암과 흉막 전이가 보이죠? 펫CT로 보았더니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반대쪽 림프절 뼈, 척추뼈 다 있죠. 그런데 이 오른쪽 귀 밑에도 하럽테이크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왼쪽에는 없네요. 엑시알 이미지로 보았더니 이하선, 귀 밑샘에 이런 종양이 있습니다. 월틴스 튜머가 되겠습니다. 폐암과 월틴스 튜머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펫CT의 대가가 되셨습니다. 참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덩어리란 말, 암세포,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언론에서 가끔 사회의 암 덩어리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우리도 지금 방금 펫CT에서 본 것은 암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있는 것은 암 덩어리가 아니라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본질이고 그것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암덩어리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아니어도 암세포,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는 우리 몸에 여기저기 얼마든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CTC, Circulating Tumor Cell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몸 혈관 내 피를 따라 돌고 있는 암세포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는 아니다. 덩어리까지 커지지 않은 것은 객의 암세포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떼어냈는데 재발을 하기도 하고 덩어리를 떼어냈는데 전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암은 세포이지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하는 데 쓰는 엑스레이, CT, 펫CT는 아주 좋은 것이고 효자이고 노벨상, 그 발명가에게 노벨상을 100개씩 줘도 아깝지 않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병이 있습니다. 방사선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는 사진은 좋은데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우리 몸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그것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량은 장비에 따라서, 찍는 범위에 따라서, 찍는 프로토콜 방법에 따라서, 조영제 사용 여부, 환자의 무게 등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한 장을 기준으로 해서 방사선 양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T는 흉부 CT를 찍을 때 엑스레이 사진 100장에서 150장 정도의 선량을 우리 몸에 쏩니다. 그러니까 복부 CT, 흉부 CT 두 개를 찍는다면 체스트 엑스레이 200장에서 300장을 찍는 양 정도의 방사선 양입니다. 어떤가요? 가벼운가요? 무서운가요? 아니면 꼭 필요하니까 참아야 하는가요? 펫CT는 아시다시피 CT를 찍고 또 펫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양을 맞습니다. 그 양은 체스트 엑스레이 200장에서 300장 정도의 규모입니다. 양이 많게 느껴지죠? 그래서 등장한 게 선량을 낮춘다 해서 CT, 보통 CT의 10분의 1 정도로 낮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이미지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비싼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또는 그 이상 하는 경우에 펫CT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건강검진이죠. 암을 찾아내 주니까. 그런데 해마다 펫CT를 검진하면 내 몸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 양을 맞을까요? 펫CT를 찍는 날 동시에 흉부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본 덴시토메트리도 하고 멤모그램도 하면 내 몸은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맞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펫CT에 항상 등장하는 숫자 SUB, Standardized Uptake Value, 표준화된 업테이크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핫업테이크 하는 정도를 정량화해서 숫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덩어리면 평균을 내서 SUB mean이 되고 한 곳 제일 높은 곳을 말하면 maximum SUB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to distinguish between normal and abnormal of uptake입니다. SUB의 정의는 R over A over W가 되겠습니다. R은 radioactivity concentration, A-는 decay corrected amount of injected FDG, W는 몸무게입니다. 보통 이 숫자가 2.5 또는 3.0이 넘으면 반짝반짝거린다고 생각하고 핫업테이크라고 표현하면서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런 코믹하고 재미있었던 논문이 있었습니다. 1995년 Journal of Nuclear Medicine의 John W. Keyes Jr.라는 의사분께서 SUV, Standard Uptake or Silly Useless Value, Standardized Uptake Value냐, 바보같이 쓸모없는 밸류냐, 그런 코믹하면서도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SUV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Body Composition과 Habitus, 몸 형태죠. Length of Uptake Period, Uptake Period 시간도 표시해 줘야 되고 플라즈마 글루코스 포도당 레벨도 보정해 줘야 되고 Recovery Coefficient 그리고 Partial Volume Effect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말하면 무리가 있다,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눈으로 보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정상 부위보다 반짝반짝하면 이상한 부분이 되겠다 하는 판단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밌죠? 폐암에서 PET-CT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경우가 두 가지 경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결절입니다. 1cm 이하가 해당되는데 그게 비록 암이라도 작기 때문에 SUV, 업테이크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작기 때문에 Motion Artifact, Partial Volume Averaging 같은 실수도 더해집니다. 두 번째는 간유리 음영입니다. 똑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CT, Thin Section CT로 봐서는 당연히 간유리 음영, Adenocarcinoma인데 세포의 분화도가 좋고 세포의 컨센트레이션이 낮아서 업테이크가 낮은 경우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낮은데 이것을 암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false negative가 되겠습니다. PET-CT가 CT보다 좋다. CT가 엑스레이보다 좋다. 그런 얘기는 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PET-CT는 PET-CT대로 용도가 있고 CT는 CT대로의 큰 장점을 활용하면 될 것이며 엑스레이는 엑스레이대로 처음에 스타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ET-CT가 최고다 또는 CT가 아주 좋다 이런 말은 무리스러운 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연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